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어 온갖 치사한 일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된 40대 접어든 여성입니다. 꽤 예전의 일이라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서럽기도 하고 혼자 몰래 구석에 가서 눈물을 훔치는 일들도 있었네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여러분들께 제 사연 시원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시집을 무척이나 빨리 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또래 친구들이 열심히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신나게 놀 때 저는 꽃집에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잔뜩 끌어안은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하던 저에게 반해 저를 졸졸 쫓아다니던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죠. 제가 딱히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하루 종일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만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연애 그리고 서두르게 된 결혼이 저에게는 도피처였을지도 몰라요. 그쵸. 손가락질을 벌써부터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어떻게 일륜지대사인 결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그저 결혼이라는 것이 제게는 꽤 확신이 서는 미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건물에서 청소와 관리 같은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셨었는데, 이게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고요. 특수구역 관리라고 해서 남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하시면서 돈을 벌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에어컨의 곰팡이 청소, 스팀 청소, 난방기구라든지 환풍기 같은 부분을 청소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개인 아파트의 에어컨 청소를 시작을 하셨다가 점점 일이 밀려들면서 큰 건물에 있는 에어컨, 환풍기 그런 부분에 쌓인 먼지들부터 곰팡이를 스팀기로 전부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일을 하셨어요.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신 부모님께서는 꽤 일처리가 빠르고 솜씨가 좋아서 그런 것인지 점점 계약건들을 많이 따내시게 되었죠. 이 일에서만큼은 상당한 전문가이시고요. 예약이 밀려 있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방에도 가셨다가 서울에도 오셨다가 엄청나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셨어요. 예, 맨날 허송세월만 보내서 뭘 하니? 그러지 말고 엄마랑 아빠 쫓아다니면서 청소일이나 배우고 그래. 지금 시장이 딱 좋다니까. 적당히 일거리도 들어오고 돈도 되고 직접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무조건 사람 써서 해야 하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니까. 괜히 남들에게 보이는 눈 신경 쓰다가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 따라다녀. 아, 싫다니까. 청소하는 일 말이 쉽지 그거 얼마나 고된 일인데. 아직까지는 젊으니까 어디 취직할 곳 있나 기웃기웃거리면서 살래요. 청소일이야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한들 몸이 힘들잖아. 거기다가 뭐 정년은 없는 직업이니까 나중에라도 할 일 없을 때 그때 엄마 아빠한테 기술 배워서 일하러 다닐게. 지금은 싫어요. 아주 그냥 겉멋만 잔뜩 들어서는 돈 되는 일 따라서 배우라니까 그건 싫다고 하고 어디 꽃집 구석에서 계산이나 하고 가위질하는 거나 구경하면서 푼돈 벌지.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 꽃꽂이라도 배우면 몰라. 아유,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옆에서 보조나 하고 돈이나 받으면서 무슨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하겠다고 그러냔 말이다. 아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잔소리하지 말라니까. 나도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직하는 거 보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고민 조금만 더 하다가 취업할게요. 적어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알아야 취업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평생 다닐 직장인데 입사하고 나니까 나랑 적성이 안 맞으면 어떡해? 그런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신중한 거라 해둡시다. 신중은 개뿔. 하루라도 집에서 더 빈둥거릴 생각으로 사는 주제. 아유, 답답해 죽겠다 아주. 좋은 일 널려 있는데 우리 딸은 뭐가 좋은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말이야. 내가 오죽 답답하면 다 큰딸 앉혀놓고 이런 잔소리를 하겠어? 하루빨리 시집이라도 가던가. 남편이라도 돈 벌어오면 먹고 사는 문제야 해결이 되겠지. 좋은 남자 있으면 결혼이나 빨리 해라. 아, 나 진짜 확 결혼해버릴까? 아, 이렇게 엄마 말대로 허송세월 보내느니 일찌감치 애 낳아서 키우고 남들 애 키우면서 힘들 때 나는 놀러 다니고 하면 좋지 않겠어? 신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에휴, 집밥상 하나 안 차려 먹는 게 남편 밥 차려주고 애들 챙기고 퍽이나 잘하겠다. 바쁜 우리한테 애 맡기고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자리나 빨리 알아보셔.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엄마 아빠한테 언제까지 용돈 받으면서 살 거야. 꽃집에서 일하는 거 그 푼돈으로는 한 달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고?
아유, 이 답답아. 친정엄마는 저를 붙잡고 농담으로 결혼이나 빨리 하라고 하셨었는데 정말 그 말이 씨가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은 저에게 반해버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길 원했고 저는 남편의 불도저 같은 모습에 휘둘리다가 결국엔 결혼을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거든요. 제 불안한 미래에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엄마 말대로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노후 준비도 될 테고 제 나름의 성취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요. 사실은 도피였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타이밍 좋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옆에 두고 싶다는 남편이 나타났고 저도 이 사람 정도면 결혼 생활이 꽤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그날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기억을 눈을 감고 떠올리면 아주 생생하게 그때의 공기, 온도까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래 위로 쭉 훑어보면서 제가 입은 옷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 겉모습을 보고 1차적인 판단을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빡 받게 되었죠. 이상하게 그냥 가족이 될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인데 긴장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맴돌았어요. 드라마와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저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까발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절로 자세가 바르게 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꺼내실까 궁금했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서 와라 오느라 고생했다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를 올려다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연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이야. 아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이지. 혹시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나? 아니요. 제가 그 회사 근처에 있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희 꽃집에서 간단한 커피 같은 음료 메뉴도 팔고 있거든요. 오며 가며 눈인사만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꽃집 사장님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아, 그러면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나이 먹도록 어디 취직도 안 했다 하니 집이 좀 괜찮게 사는 집인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건물 청소하러 다니시고 계시고요. 그 일을 하신 지도 지금은 10년 가까이 되셔서 나름의 일도 많고 바쁘게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세요. 참, 청소 일을 하신다고? 그것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 아가씨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더 아파지는 느낌이야. 아유,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회사에 취업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건물 청소 일을 하신다고? 아이고, 내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네. 시어머니가 편두통이라도 오는 사람처럼 관자놀이를 매만지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사실 저도 남편의 본가에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가본 것이었거든요. 사진으로 본 적도 없었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어서 그저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본가는 꽤 땅값이 나간다는 동네에 마당까지 딸린 2층 집이었어요. 겉으로만 봐도 세련되게 지어진 집이라 부자의 냄새가 솔솔 났고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담벼락이 집을 감히 훔쳐볼 수 없게 만들어서 위압감이랄까요? 그런 무게감까지 느껴지는 집이었죠. 저는 연애할 때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야 그제서야 남편이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말이야, 내가 사람을 좀 의심하는 버릇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창창한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혹시 우리 아들 돈 보고 만났니? 돈 보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썰미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보아하니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고 돈 없어서 우리 아들 만난 건 아니고?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이가 평소에도 매일 출근할 때 입는 정장 아니면 카라티만 입고 다녀서 돈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예 없는걸요? 게다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평수가 작고 근처 오피스텔에 비하면 구축 건물이라서 집이 이렇게 으리으리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요.
들고 다니는 물건 중에 알만한 명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계도 맨날 전자시계만 차고 다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보고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하고 다니는 행색이 그렇다는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분위기라는 거에서 부자라는 걸 느꼈을 수도 있지 않겠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키티나게 키웠는데 말이야. 어머님 손길이 닿았을 때는 부티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가늠할 수 없는걸요. 아무튼 절대로 돈 보고 만난 적은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면 행복했다 싶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로 제 진심이니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하겠어. 우리 아들이 워낙 천성이 착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오냐 오냐 해주니까 결혼할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남편이 말이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인데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하니? 지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 앤데 내가 참 너의 시커먼 속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절대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믿어주시질 않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몸에 명품이라도 하나 걸치고 다니면 생각보다 집에 돈이 있나? 하고 의심했을지 몰라도 제 남편은 정말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더라도 휴지도 꼭 1+1 하는 걸 사는 사람이었고요. 식자재는 마트 끝 무렵에 가야 싸다면서 꼭 퇴근하고 둘러보는 사람이었다고요. 일찌감치 혼자 나와 살아서 생활력이 강한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지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집안이 잘 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의심을 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남편의 재력에 홀딱 반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전 억울했죠. 나는 이 결혼이 뭐가 득이 될지 잘 모르겠네. 서로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말이야. 생각보다 얼마 안 가는 것들이야. 서로 얼마나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의 집안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 아가씨는 내가 보기엔 우리 집안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서로 집안의 격차가 심하게 나면 누구 하나 손해보는 집안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나는 우리 아들이 처가의 도움을 받고 살길 바라지 처가에 퍼주기만 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는 거 절대로 싫으네. 이 정도만 말을 해도 내 마의 뜻을 알아듣겠지? 네,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어요.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았는데 반대부터 하시니까 저도 사기가 많이 꺾이네요. 저는 정말 이이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으로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고요. 지금 하고 있는 본인 일에 충실하고 같이 미래를 그려도 충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를 그렇게 속물로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나요? 이쯤에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내 말 하나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좋네.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 내가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좀 깐깐한 편이야.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늘은 밥 먹고 가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 정말 하나도 몰랐어. 내가 우리 집이 어디인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어서 그저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만난 거라고. 거기다가 내가 몇 개월을 쫓아다녀서 겨우 연애까지 하게 되고 결혼까지 약속을 한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그래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며. 이 사람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고 멋진 사람인데 반대해도 나는 무조건 결혼할 거예요. 얘가 우리 둘이 이야기 잘 꺼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웬 이 고집을 부리고 그래. 엄마는 절대 반대야. 아까도 말했지만 집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결혼 생활도 서로 배려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한 사람에게 너무 쏠려 있으면 무작정 퍼주기만 하다가 골이 깊어져서 이혼하게 된다니까.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무조건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할 테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나도 내가 벌어서 내 가정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한들 나는 이 결혼 무조건 할 거야. 나한테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남편이 글쎄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고 무조건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었죠. 마음 같아선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붙든 상태로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결혼하겠다, 반대하지 말아라,
사람을 한 번 보고 어떻게 하냐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결혼까지 하겠다고 찾아와 놓고 당신 왜 그래 하고 도망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으로 가만히 앉아서 두 모자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 침이라도 튀길 기세로 말싸움을 벌였고 저는 무념무상으로 그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반대하시고 뭐라고 하시면 저희 그냥 혼인신고하고 둘이서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 절대 이 사람 포기 못하고요.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말리지 마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던데 끝까지 한번 가보죠 뭐. 남편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했고 제 의견은 완벽하게 묵살당한 채 남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했지만 고집을 부리는 남편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생각보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에게 슬쩍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남편은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마음을 되돌리겠다고 했고 결국에는 뜨뜻미지근한 허락을 받아내었죠. 시댁에서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고는 저와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내가 우리 아들 고집을 못 꺾은 게 죄지. 결혼식 하겠다고 하니까 사돈 댁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만큼만 우리도 지원을 하마. 청소하는 사람들이라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서 도와주겠냐마는 그 정도만 딱 도와줄 테니까 그 이상은 바라지도 마라. 아니 너희 집은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니? 나는 우리 아들 미래가 참 걱정이다. 엄마가 우리 처가 노후 걱정을 왜 해? 두 분 다 정정하시고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라 엄마가 그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답답해 죽겠어 정말. 아무튼 다 비슷한 수준으로다가 해줄 거니까 그 모자란 부분은 너희들이 빚을 내서 하던지 결혼식이 억수로 부담이 되면 식없이 그냥 같이 살던지 알아서 해라. 우리 집안에서는 개혼이나 다름없는데 에휴 그동안 나랑 네 아버지가 뿌린 축의금의 반이나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정말. 아유 내가 속이 상해서 원. 축의금이 축하해 주려고 내는 돈이지 돌려받으려고 내는 돈인가 뭐. 아무튼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신이 나서 호언장담을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 족족 제 용돈으로 쓰고 살았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었어요. 시부모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지. 저는 돈 한 푼 없이 빈털털이지.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한다고 한들 집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정말로 막막했죠. 대출도 남편의 이름으로 받는 게 전부였고 또 대출이라는 게 어쨌든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 심적으로 너무 큰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친정에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청소일을 하시다가 골치가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느라 돈이 없었고요. 친정에서 정말 도와주실 수 있다고 내놓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그 금액을 듣더니만 콧방귀를 끼시고는 똑같은 금액을 남편의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죠. 솔직히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돈 1, 2천은 더 얹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정말 10원의 오차도 없이 친정에서 주신 금액만큼만 도와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죠. 이 집도 아주 조금이지만 집값이 좀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가질 때까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돈도 좀 모으고 무리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사자. 그때 대출을 받는 게 낫지. 지금은 이리저리 들어갈 돈도 많은데 덜컥 대출을 받는 건 부담이 좀 돼서. 몇 년 사이에 당신도 취직을 하고 나도 돈 아껴 모으면 충분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하자. 신혼부부한테 방 여러 개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지금은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게 낫지. 나도 얼른 취직 자리 알아봐서 어떻게든 돈 벌어올 테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 당신 말대로 나도 오기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 누구보다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살고 싶어. 저희의 포부 희망과는 반대로 시댁,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걸 아시고서는 더욱더 화를 내셨죠. 아니, 신혼집이라는 게 어디 방 2개 딸린 빌라도 아니고 원룸이란 말이야? 그것도 우리 아들이 혼자 살고 있던?
아우, 내가 정말 말을 말자. 이래서 없는 집이랑은 사돈을 맺는 게 아니라는 친구들의 말이 이해가 간다. 아이고, 도대체 이 원룸에서 무슨 생활을 하겠다고? 내가 오늘 결혼 선물 전해주겠다고 찾아온 건데 이걸 줘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들여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큰가락지 하나야 했는데 아유, 이것도 냅다 팔아서 결혼 비용으로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휴. 저에게 금가락지 하나 선물해 주시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심하게 하시던지 마음 같아서는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 시어머니가 준 금가락지란 아무리 미워도 내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징표로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환영받지 못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저희의 인생 또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야 전혀 돈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나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었는데 막상 뭐라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청소일도 해볼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아, 네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겠다고? 그래도 신혼인데 집안까지 따라다니라고 할 순 없으니까 일단은 서울에서 우리랑 계약한 곳 몇 곳 돌면서 청소하는 법부터 배우자. 제일 중요한 건 환풍기랑 에어컨 실외기들 있는 곳이니까 잘 보고 배우도록 해. 이것도 다치는 일이 꽤 많으니까 위험하게 일을 하면 안 돼. 친정 부모님은 신이 나서 저에게 청소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는 청소일이라는 게 계단이라든지 복도 같은 곳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특수구역에 관련된 부분, 전문적으로 난방기구, 환풍기 이런 쪽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스팀 기계를 다루는 것도 무겁고 위험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무리 그래도 딸이고 초보니까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고 배려를 해주셨는데 매번 쉬운 것만 찾아서 하던 제가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녹초가 되어 있는 저에게 매번 파스를 붙여주면서 미안해했지만 이게 노동이 또 성취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특히 청소라는 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다 보니까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점점 이 일에 재미를 맛보게 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따라서 정말 밤낮 할 거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청소를 하시니까 알겠지만 이게 청소기를 돌리고 뭐 구석구석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전화 같은 걸 못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또 돈을 받고 아주 거대한 청소들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만질 시간도 없고 벨소리를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특히나 특수구역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중이 필요해서 휴대폰을 더더욱 멀리하고 있었고요. 스팀 기계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일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부재중을 남겨놓고 저에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니, 내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니? 없이 살아서 예의도 없는 거야, 뭐야? 이래서 무식한 집안 사람들이랑 연을 맺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결혼이라는 걸 쉽게 생각했나 보다. 내가 급한 일이라도 있어서 전화를 한 거면 어쩌려고? 아, 이렇게까지 전화 연결이 안 되니? 내 전화는 빨리빨리 받아야지. 아, 내가 시어머니인데.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시어머니의 대접은 받고 싶었는지 저에게 잔소리를 쉼없이 하셨죠. 저는 어쨌든 반대를 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 정도 수모는 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 때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고 신혼 초반이니까 더 이상 점수를 깎이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 말에 수긍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저는 청소일에 적응을 해나가고 점점 날이 갈수록 숙련자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간간히 제가 청소일이나 하는 사람이라며 무시를 하기도 하고 집안 차이 운운하면서 제 기를 죽이곤 했고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있는 둥 마는 둥 저희 부부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은근히 말을 던지며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시댁으로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말을 해서 저랑 남편도 오랜만에 시댁을 찾아가 밥을 먹게 되었죠. 그 사이에 저희 부부는 아들도 하나 낳고 살고 있었는데 아니,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열불이 터지네요. 원래 손주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저는 미워해도 우리 아이는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까지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벌써 결혼을 한 지도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처럼 굴었죠. 애가 아직도 한글을 못 뗐니? 아이, 우리 아들은 한글이랑 숫자는 정말 빨리 뗐는데 애가 아빠를 닮아야 중간이라도 갈 텐데 재미를 닮았으면 답도 없다. 아, 일찌감치 다른 거 말고 청소 일이나 가르쳐라. 너 하는 일이 그래도 막노동 일이라 돈은 좀 된다 안 했니? 하긴 뭐 청소라는 게 무슨 방법이 있긴 있냐? 박박 닦으면 그게 청소지. 그런 식으로 저를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지만 저는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거니 하고 버티고 있었죠. 아무튼 애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도착을 했다고 말을 하며 시댁으로 들어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을 한바탕 뒤집힌 뒤였기에 말없이 인사만 나누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예비동서의 인상착의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요.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우리 아들이랑은 어디서 만났는지 내가 궁금한 게 참 많네. 첫째 며느리를 시원치 않은 애를 만났더니만 둘째 며느리에게 거는 기대가 아직 크거든.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게 불편하지는 않지? 예, 그럼요. 저는 지금 대기업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기업 아시죠? 이천에 있는 거기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천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어머, 연구실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박사라 이 말이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데? 그 기업이라면 잘 알지.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 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딨니? 네, 박사 맞아요.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에 교수님 추천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신촌에 있는 Y대학 아시죠? 거기 나왔어요. 대학원 과정까지도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렇게 소원하던 똑똑하고 돈 잘 버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 시어머니의 눈에 이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선 접시를 앞으로 끌고 오시더니만 일일이 살을 발라서 예비동서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시더라고요. 예비동서는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었고요. 또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기특한지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까지 걸리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내 성에 차는 똑소리 나는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는구나. 내가 우리 둘째만큼은 제대로 된 여자를 데리고 올 거라 생각을 했지. 참 잘했다. 천생연분이야. 박사면 말이야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겠네. 하긴 Y대 출신이면 난다긴다 하는 거 아니겠냐. 명문대식이나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는데 자식 머리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저는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랑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분란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군소리 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제가 참을 수 없는 말을 시어머니가 뱉더라고요. 갑자기 박수를 짝 소리나게 치더니만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막 떠시는 겁니다. 어머, 정말 이게 바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싶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니?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니 말이야. 우리가 지금 각종 부동산세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남편 사업은 점점 불황기를 맞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 보니까 세금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말이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말이다. 아주 잘 됐어. 그래도 똑소리 나는 애가 관리를 해야 나중에 덩치도 불리지 않겠니? 저는 시어머니가 설마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건물을 예비동서에게 주겠다는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젓가락질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내가 그나마 박사 며느리에게 줘야 친구들 사이에 면도 살고 말이야.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겠니? 박사 며느리에게 결혼 선물로 건물을 넘겨주는 시애미가 어떠냐 이 말이야. 내가 애초에 며느리 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었으니까 부담 없이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라 이 말이야. 신이 나서 말을 하는 시어머니 얼굴을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길 한 번을 주지 않고 박사며느리 박사며느리 하면서 건물을 예비동서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남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제가 그 건물이 탐이 나서라기보다는 나눠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사 며느리에게 주고 싶어서 도련님 댁에 몰아주겠다는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주는 재산은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거의 얼굴이 뚫리게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는 무시하려는 건지 제 눈빛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동서만 쭉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예비동서가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말을 했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 입장이고요. 여기 형님이 떡하니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 건물을 홀라당 받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재산이라는 게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